서울대학교 창업이론과 실무 8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갑자기 더워진 것 같고 저녁에는 좀 선선한데 여러분들 그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요. 지금 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석 과제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네 가지 블록에 대한 그 완성이 이루어졌고 또 그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시는 분도 일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다.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의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정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그 네 가지 블록,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해보면서 느낀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이메일로.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나름대로의 특별한 경험 혹은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학생이 한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면 내 항목을 작성하는 과정이 마치 주인공과 사건을 설정해서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비자를 특정하고 그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여 채널과 고객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마치 소설을 쓰는 과정처럼 새로웠습니다. 저번 피드백에서 가치 제안을 보충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고 앞으로 또 이 아이템 하나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는 학생의 답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또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기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캔버스를 그려보니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바로 고객과 수입입니다. 바로 수익 창출이죠. 바로 마지막 그 오른쪽에 네 가지 블록 밑에 있는 게 바로 레베뉴 스트림이에요. 현금 창출, 수익 창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수입 창출이 가능한가? 그죠? 어떤 수입 창출이 가능할까? 판매에 대한 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그죠? 브로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플랫폼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이나 컨설팅을 한다면 그런 거와 관련된 수수료 내는 또지는 수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 블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현금 창출이 가능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9개 블록 중에 이 비용 구조와 수입 창출이 맨 밑에 있잖아요. 그게 왜 맨 밑에 있냐면 바로 그만큼 뼈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업은, 창업은 현금 창출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돌리면서 바로 현금 창출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가치 제한, 강력한 고객 세분화, 강력한 채널, 그리고 고객 유지가 바로 현금을 창출하는 네 가지 블록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현금 창출이, 수익 창출이 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 현금 창출이 어려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이 안 돼. 뭐 이게 말해 현금 창출이 되려면 한 3개월, 뭐 6개월 이상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 세분화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가치 제한이 좀 뭔가 고객 세분화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 또 채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고객과의 유대감 관계라든지 고객이 유지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금 창출, 이 네 가지 블록만 잘 움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거만 가지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서, 우리 또 요즘 대학생 청년 창업고도 있잖아요. 만약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죠?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고객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채널이 계속 가동이 되면서 지속적인 고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한번 유입된 고객이 재방문을,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에서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면 현금 창출과 수익 창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우리 학생들 각자 거를 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다른 사람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인사이트가 생기겠죠. 통찰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무형의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지금 네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 창출, 자, 어떤 수익 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 최대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될 거야. 품목별로, 항목별로 한번 이걸 쭉 정리를 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자, 창업 후에 한 달 후에 가능한 매출, 그죠? 혹은 1년 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둬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장기 계획으로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레베뉴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수익 창출은 비즈니스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근간을 만드는 구조가 바로 위에 네 가지 블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이 네 가지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수익 창출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다, 고객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매출이 안 되고 있다, 그 근간에는 이 바로 네 가지 블록에 동맥경화가 걸려 있다, 혹은 뭔가 모래성처럼 굉장히 약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8주차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9주차에 있어서의 리포트는 바로 수익 창출, 어떻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청년 창업 성공 사례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가 4월 30일 휴일 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시장 조사를 하셔서 청년 창업의 좋은 사례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일이나 우리 구글 이클래스에다가 그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준비한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장사력이라는 책입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분에게도 나중에 우리 기말 시점에서 제가 요 장사력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창업 성공 사례 리포트를 내주신 분 중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장사력이라는 책을 주소로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우리가 7주차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잘 좀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주차 강의의 본 강의는 바로 키 리소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키 리소스, 핵심 자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있어야겠죠. 자금, 그죠? 창업 자금. 자, 그러나 창업 자금만 있다고 해서 혹은 창업 자금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창업 자금을 많이 들여서 더 크게 망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또 창업 자금은 아주 그죠? 소액이지만 큰 성공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창업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중에 그동안 평상시에 그죠? 쭉 저금을 잘해왔어. 그래갖고 좀 시드머니가 있어. 그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청년 지원 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K-스타트업 제가 자막 깔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은 청년 장학금제도 있죠. 창업 장학금제도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 또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하는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시드 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게 이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러나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결국은 타인의 자본을 빌리든 투자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절대로 부모님이 투자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사업 계획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줍니까?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소 프로그램. 자,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잘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키 리소스 돈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 리소스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창업가 자신, 그죠? 가장 중요한 창업 자원이죠. 창업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가 막 술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서로 막 투자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창업가가 누군데? 자, 그만큼 이제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고 신용 있고 신뢰가 있고, 그죠? 그동안에 평상시에 인간관계도 잘해놓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닦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는 않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회에 이런 창업 관련된 스터디라든가 창업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인연을 맺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엔젤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시드 머니를 확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펀딩의 형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좋고 뭔가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청년 창업가들도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컨설팅, 정책 자금, 그렇죠? 이런 것들, 마케팅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 창업가들도 제가 꽤 많이 본 적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사 같은 거, 우리 심사 같은 거,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그 초기 창업자들 대상으로 심사 같은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대에서부터 심지어는 60대까지 또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 사항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이 사이트를 좀 잘 뒤지세요.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 리소스는 뭐가 있어요? 자금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죠. 자, 사람인데 창업가인 사람이 있고 또는 뭐냐면 이제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파트너. 혹은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동업을 할 경우도 서로 역할 구분이 되고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영업형이야. 그럼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됐었죠. 또 둘 다 기술형이야. 혹은 둘 다 뭐 사무형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역할 분담이 애매해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누가 동업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서로가 조인트로 해서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성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더 큰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진짜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또 하나는 뭘까요? 창업을 하는 데서 핵심 자원.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죠. 컨텐츠. 자, 지식, 기술, 더 나아가서는 특허와 관련된 것들, 지적 재산권들, 뭐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자꾸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창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죠. 그죠? 컨텐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지적재산권으로 혹은 특허로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큐 리소스 자본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전공이 뭐 다양하다 보니 그죠?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기술적인 특허를 갖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정부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을 때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용이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죠?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뭐 그 우리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화된 비장의 무기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키 리소스다. 창업에 있어서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같은 그죠?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자금, 사람, 그죠? 기술, 그죠? 또 특허, 뭐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죠? 이런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채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자원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카페 커뮤니티 운영자야. 그러면 이게 채널이 되잖아요. 고객에게 가치를 알리는 채널. 그러나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다?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자원. 그래서 인스타에 많은 팔로워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이 채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뭐냐면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초기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창업 리소스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그 키 액티비티입니다. 핵심 활동. 자, 우리 이제 남학생들 중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군대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보직이라는 걸 받아요. 그럼 이제 지원사령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지원사령부, 병참, 군수사령부, 그죠? 그 다음에 인사,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키 액티비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업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키 리소스, 자금이 좀 부족해. 그러면 뭐예요? 키 액티비티에서는 뭘 해요? 펀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까? 클라우드 펀딩을 할 건가? 그죠? 뭐 정부 정책 자금을 끌어들일 건가? 자, 이런 것들이 키 액티비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채널이 하나도 없어. 뭐 SNS를 난 전혀 할 줄 모르고 할지도 몰라. 그러면 키 액티비티에 뭐가 들어가야 돼? SNS 채널을 만드는 활동이 들어가야 돼. 혹은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그죠? 각종 교육, 창업자가, 그죠? 지식, 경험을 쌓기 위한 활동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핵심 활동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뭐를 해야 돼요?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핵심 활동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키 액티비티는 뭐다? 지원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록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핵심 활동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키 리소스와 키 액티비티는 창업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창업가 주체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키 리소스와 키 액티비티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 보면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제대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좀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어떤 실감이 가장 중요하냐? 자, 어떤 실감이 제일 중요할까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를 진짜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아주 지금까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4개 블록과 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키 리소스와 키 액티비티, 핵심 자원과 키 파트너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 자, 요거까지만 돌아가도, 이것만 해도 뭐야?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지금까지 총 7개 블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면서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 그죠?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운영하는 유식한 TV 창업 창직 영상 중에 그 초기 기업들, 새싹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 스마트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도 한번 끝까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로그 스마트 홍보가 로봇이네, 로봇. 그다 키면은 우선 이제 킨텍스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19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열리고요. 다양한 스마트 관련 솔루션들이 정부, 자치단체, 기업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됩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힐사이드킥에서 서비스 관리 비용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공공자전거 참여형 재배치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비스 랄라. 자세히 보시죠. 그래서 이용 참여자 서비스 개념과 이익 공유 모델, 그래서 서비스 사회적 효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힐사이드킥 이런 공공 공유 수단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힐사이드 인트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주차장의 이제 그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아마 차를 어디다 뒀는지 헤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3D 리얼타임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안내만 터치하면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을 안내할 뿐더러 자신의 주차된 차량 위치를 AR 화면 내비게이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인트라 시스템. 스타트업. 아이디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 파킹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실적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레나 코리아라는 회사고, 해외 유저들이 이용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 번역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고, 구매 대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직구가 아니라 전 세계 KBK를 홍보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세레나 코리아라고 해서 스타트업.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력을 보면 이소미 대표라는 분인데 그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유일하게 한국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리어가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 같아요. M이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운동을 하는 그죠? 홈트죠. 홈 트레이닝.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혼자 운동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쟁 의식을 하게 해서 운동을 해놓고 돈도 버는 머니핏 그런 개념 베네핏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절을 추출해서 운동을 측정하게 하는 서비스고, 사용자가 꾸준히 운동하면 머니핏 챌린지 참여를 하게 하고, 목표 달성 시 상금을 통해서 받게 하는 운동 목표기는 리워딩 웹 서비스입니다. 좋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성호 대표는 홍대 컴퓨터과학과를 나왔고, 지금 7월초에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머니핏, 머니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겠네요. 이라는 회사. 마젤란 소프트라는 회사고, 360도 VR 영상 지도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여행 콘텐츠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영이라는 거고, VR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지도 생태계를 이제 받고 있다. 그래서 맛집 건색, 생활에 필요한 것들, 동영상 것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360도 영상, 사진, 음성, 웹 링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마젤란 소프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GNG 테크라고 해서 독거나이나 주부, 고령자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화재, 안전경보 장치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은 이제 볼링,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하드웨어, 센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기획,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영문과를 나왔네요. 강북대 영문과를 나와서 이제 비스테크라는 회사에 근무했고, GNG 테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팅. 이게 이제 공유 주차 서비스와 관련돼서 그 잉여 주차 공간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주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주차팅 공유 주차 서비스.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습니다. 이런 이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과 새로운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렇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스타트업,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 모목지 연구소라고 해서 스마트 영양사 서비스, 각종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식재료 조리법을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레시피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이고, 여기 이제 김영범 대표는 배우 일러스트를 지급을 했네요. 그래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쭉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실적도 있고 10년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는지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목지 연구소. 이 회사는 이제 방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금 전용 정림 장치. 요즘 이제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방범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 이지락 시스템, 방분 전용 장치를 제공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런 디자인을 또 연계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한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하고 계신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이지락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스타트업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 전인데 지금 특허, 벤처기업 인증 이런 것들을 현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코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낮잠을 자는 동안의 여행 컨셉으로 일단 물품 보고 도시 공유 경제 플랫폼. 그래서 도시의 상점이나 유해 공간을 물품 보관, 러기지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매칭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고, 게스트는 짐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우리가 사실 트렁크나 이런 거 갖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주 이제 손쉽게, 그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그죠? 트렁크 같은 거를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미란 대표인데 이제 디자인 매니저, 이런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모스코드라는 회사입니다. 모스코드. 자, 이렇게 블루스토리 팩토리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예요. 웹 소설을 이제 작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의 마블을 목표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특히 당군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화, 그죠? 웹툰,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웹툰입니다. 웹툰. 그래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건 이제 100개의 웹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유튜브에 300만 뷰 이상을 찍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블루 스토리 팩토리 라는 문화 콘텐츠, 만화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소개가 됩니다. 이제 벤츠 브라더스라는 운동기기를 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그래서 이 축적된 전기 에너지를 전력으로 공유를 하고 배터리로 충전을 하고 그죠? 아이디어는 좋네요. 헬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 운동도 하고 에너지도 확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김포나 세종시 쪽에 이걸 연계를 하고 있고, 이 창업가는 이동엽 대표라는 분인데 성균관대학교 박사를 수료했네요. 경제학 석사도 했고,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융합적인,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칼로리, 수명량, 운전 강도라든가, 창업 새싹발이라는.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새싹 스타트업, 이 전시회까지 나오기까지 아마 창업자들은 많은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스마트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형 창업 비즈니스 모델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잘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뭔가 여기서 또 아이디어 같은 거를 획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8주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8번째 블록은 바로 키 파트너입니다. 키 파트너.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밸류 체인. 자, 이 사업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구매를 하는 물론 고객도 있지만 또 이 밸류 체인에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는 데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누구와 제휴를 할 것인가? 그죠? 제휴입니다. 누구와 네트워크를 갖고 같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혹은 도움을 받을 것인가? 혹은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죠? 외부의 도움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8번째 블록입니다. 키 파트너십. 그죠? 키 파트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키 파트너에는 일단은 아까 정부 정책, 그죠? 활용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이나 혹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농업진흥청이 키 파트너로 일단 자리를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쪽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컨설팅, 정책 자금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모르면 절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요. 결국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주는 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정책을 활용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이대. 여러분 아시겠죠? 들이대 정신으로 정부 정책을 활용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원을 안 해줘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1인 기업으로 미스터 쇼핑을 창업하고 나서 정부 정책을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어떤 걸 도움을 받았냐면 일단 1인 창조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막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쯤에 사무실 지원을 좀 2년 정도 받았어요. 사무실. 여러분 크죠? 여러분 창업자에게 자금, 핵심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디서 누굴 통해서? 키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죠? 키 파트너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를 저는 2년간 세이빙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해 주는 게 있어.
홍보. 자, 채널이에요, 채널 여러분. 채널이잖아요. 홍보. 정부 정책을 활용했더니 홍보의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제 비즈니스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키 파트너를 활용해서 뭐 KBS, MBC, SBS, 뭐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이런데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아마 보신 분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제 이름 검색하면 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키 파트너예요. 정부 정책을 활용했기 때문에 뭐가 채널이 더 막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 액티비티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정부 정책을 활용하자. 자, 키 액티비티에 정부 정책을 활용하자. 그러면 키 파트너에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이 정부 정책 중에는 자금, 홍보,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키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새싹 스타트업도 그런 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같은데, 그죠? 이런 큰 전시회에 자기 돈으로 출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엔젤 펀드, 엔젤 투자자들과 연계해주는, 그죠? 매칭 서비스, 뭐 엑셀레이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칭 서비스 이런 것들도 기회가 주어져요. 뭐 어떤 기회? IR 할 수 있는 기회, 내 비즈니스 모델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키 파트너십에 정부 정책, 해당 기관, 그래서 창업진흥원인지 소상공인진흥원인지 농림식품수산부 산하의 기관인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인지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키 파트너입니다. 또 어떤 단체랑도 키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단체, 그죠? 실버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뭐 대한 노인회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지역에 있는, 그죠? 그런 노인 기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 파트너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적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 적는 자만이 이루어집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꼭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적어보세요. 아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하게 적으면 안 되고 실천 가능한, 그죠? 접근 가능한, 몇 번이라도 두들기면 한 번 정도는 만나줄 수 있는 그런 키 파트너들. 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적인 지식이 좀 약해. 그래서 나는 키 파트너로 세무사를 혹은 뭐 회계사를 제휴해서 뭔가 하겠다. 그 대신 이제 비용을 줘야겠죠, 비용. 그래서 이 키 파트너에는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비용 발생. 물론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키 파트너도 있지만 대부분의 키 파트너들은 뭐가 발생이 된다? 키 파트너가 발생이 된다. 자, 키 리소스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마케팅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리소스, 직원,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직원을 내부에 두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키 파트너. 그래서 마케팅 홍보대사가 키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키 파트너는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요 비용이 발생되는 구조가 바로 키 액티비티, 핵심 활동, 키 리소스, 핵심 자원, 키 파트너십. 자, 핵심 파트너들. 요 세 가지가 그죠? 좌측에 있는 이 세 가지 블록이 코스트 스트럭처를 결정합니다. 그죠? 뭘 발전해요? 비용 발생 구조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될지들도 이 초기 스타트업에는 먼저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매장이 있는 경우는 점포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임대료, 그죠? 또 뭐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 세금도 발생이 되고, 직원이 있을 경우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을 코스트 스트럭처에 쫙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비뉴 스트림, 현금 흐름, 현금 창출과 비용 구조를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비용이 훨씬 많아.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비용이 훨씬 많아. 보니까 이게 1년에 뭐 비용이 몇 배가 더 많아.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진짜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야 최고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좀 더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키 파트너십이다. 그러면 이거는 키 액티비티에서 창업자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실행할지 안 할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 4개 블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8주차. 그래서 이 8주차까지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7주, 8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수익 창출, 그죠? 수익 창출.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 키 파트너십, 또 키 코스트 스트럭처까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9주차, 그죠? 9주차 과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그래서 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사례를 좀 여기 뒤에 붙여 놓을 거예요. 우수 사례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 최근에 좀 그 고객과 관련된 책 중에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일권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 SNS 상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지만 아직 다는 못 읽었어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런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자기 거로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사업을 만들어주는 분은 바로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사주는 고객. 그래서 아주 제목이 자극적이긴 합니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 8주차 수업. 여러분들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제 9개 블록을 한번 완성해서 9주차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다가 여러분들 느낀 점 이런 거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보고 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자, 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